한 번 보면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답니다. 산에 갔더니 순식간에 날다람쥐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날다람쥐처럼 나무를 탄다? 소문 속의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한 야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누가 계시는데요? 저기 저분 아니에요? 나무 위에 누군가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서둘러 만나봐야겠습니다. 안 계세요. 나무까지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에이? 허허, 헛것이라도 본 걸까요? 저기 계세요. 저기. 누군가가 나무를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야말로 만날 수 있겠죠. 저기 계세요. 나무에 무슨 볼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고지를 향해 거침없이 올라가는 남자. 순식간에 정상에 오르더니 갑자기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너 거기 있었구나. 조금만 기다려봐. 찾아갈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데요. 대체 뭘 찾는 걸까요? 그 사람 시력이 좋은가 봐요. 천리 바깥에 있는 것도 다 보인대요. 아, 천리밖에 있는 것들요? 예, 눈에 한눈에 다 보인대요. 천리안의 능력을 가졌다. 너 거기 있었구나. 너도 있었네. 그래, 알았다. 나무만 보면 무작정 오르고 봐야 한다는 남자. 지금부터 산에 묻혀 있는 그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산자락. 남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랑 잠깐 좀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래요. 저 MBN 특종 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와, 선생님, 네. 아, 나무를 진짜 잘 타시네요. 내가 산에서 사는 세월이 몇 년인데. 아, 그래요? 30년이 넘었는데. 아니, 저도 좀 나무를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쉽지는 않을 걸요.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 나무 좀 타봤다던 우리 담당 PD 자신 있게 도전장을 내밀어 봅니다. 아이고, 마음은 타잔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나 보군요. 쉽지가 않은데요. 자꾸 미끄러지죠. 예. 특히 겨울나무는 더 그래요. 겨울에 나무가 얼어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 올라가세요? 아, 저요? 저는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도구요? 네. 아니, 이건 나무까지 아닌가요? 이렇게 지지대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다음 가지를 잡고. 그러니까 이런 곳이 이제 다리가 이렇게 못 올라갈 경우는 무릎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참 쉽죠. 높다란 나무가 사다리라도 되는 양 너무나 쉽게 오르는 남자. 그런데 이번에도 나무 꼭대기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무 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불러서 어디에 있나 보고 있죠. 알쏭달쏭한 대답. 남자의 묘한 행동이 계속되던 그때 남자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무에서 내려와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 남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디로 뭘 하러 가는 건지 한참을 걷고 또 걷습니다. 이번에도 나무 앞에 멈춰선 남자. 뭔가를 꺼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오리지널 상황이에요. 아, 이게요? 네. 지금 선생님 부르던 게 지금 이 버섯이에요? 네, 나를 부른 거예요, 버섯이.
아니, 버섯과 대화를 한다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냥 보면 다 알아요. 보면 안다니. 어떻게요? 여기 주위에도 뭐 다른 게 더 있을까요? 아, 이쪽으로 네. 1km 정도만 가면은 버섯이 있을 거예요. 과연 남자의 말은 사실일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도착 지점까지 거리 측정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걸었을까 싶던 그때 오, 진짜 버섯이 있어요. 여기. 조개버섯을 발견한 제작진. 거리를 확인해 본 결과 놀랍게도 980m, 약 1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정말 소문처럼 천리안의 능력을 지닌 걸까요?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아, 시력은 좌우 1.0. 그럼 시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시네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딱 한눈에 보고 아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지형 지문만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땅의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의 능력은 어디까지인 걸까? 남자가 또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뭘 하려나 했더니 갑자기 술을 꺼내듭니다. 한잔 하세요. 성묘라도 온 걸까요? 무덤으로 보이는 곳에 술을 뿌리더니 음보까지 하네요. 할아버지 살던 세상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잘 사요. 이번엔 대화까지 나눕니다. 갈수록 그의 행동이 기묘하기만 합니다. 외로워 보여서. 외로워 보여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 산을 지키는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비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냥 술 한 잔 부어드리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산을 올 때면 늘 술 한 병을 들고 온다네요. 다시 길을 나서는 남자. 이제 하산을 하려는 모양인데요. 바쁜 맛이. 여기 뭐 있어요? 그거 지붕이에요, 지붕. 네? 여기 지붕이라고요? 여기 굴뚝 보이잖아요, 굴뚝. 아 이게 지금 이게 굴뚝이에요? 네네. 어떻게 굴뚝이 여기가 땅 밑에 있어요? 이 밑에가 집이에요. 여기가 지금 집이라고요? 땅 밑에 집이 있다고요? 언덕을 뒤로 둔 평범한 집 같은데 왜 땅 밑에 집이 있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봐서는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데요. 가정집 같아요? 네. 한번 따라 들어가 보실래요? 과연 집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군요. 들어가 보세요. 와. 그럼 이게 흙이에요? 네, 흙이에요. 놀랍게도 집 대문을 제외한 3면이 모두 흙으로 둘러싸인 겁니다. 집을 어떻게 지은 거예요? 땅을 파고 들어와서 집을 지은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지금 여기 위에가 네, 저희가 아까 밟았던 네. 그 위에예요? 그렇죠. 그 밟았던 곳이죠. 야트막한 언덕을 파서 토굴집을 짓기 시작한 남자. 3년에 걸친 끝에 혼자만의 힘으로 이 집을 완성시켰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버섯도 자라고 있죠. 이제 지금 이게 버섯이에요? 이게 지난 가을에 네. 나왔던 친구들인데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토굴집만의 매력. 하지만 땅 아래 살다 보면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흙을 전부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살다가 보니까 습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샤시 창을 들인 거예요. 이걸 들여놨더니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 갱이를 들고 왔죠. 갱이를 들고 파도 이거를 아무리 거세게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하죠. 와, 진짜 단단하네. 네, 단단하죠.
이게 진흙 황토라서 그래요. 진흙항토요? 네. 남자가 이 산에 토굴집을 지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아,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없애자라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전자파, 두 번째는 소리, 세 번째는 빛. 정말 사람이 사는데 그러니까 쾌적하게 이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집안에는 전자제품은 일체 두질 않고 최소한의 빛과 꼭 필요한 살림살이로만 생활한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까? 산 전체를 울리는 듯한 지잉 소리. 토굴집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선생님, 밖에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방음도 잘 되나 봐요. 그렇죠. 아,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었던 곳이니까. 그날 오후 남자가 분주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거 보니 뭔가 만들 참인가 본데요. 보자, 치려고 하네. 한솥 가득 끓고 있던 것은 바로 약초. 그 약초물을 커다란 고무 물통에 한 바가지 붓는 남자. 뭘 하려는 걸까요? 근데 그걸 왜 저기다 넣으세요? 아, 목욕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피부가 아주 개운해져요. 특히 이제 그 아토피라든지 아주 좋은 약이에요. 오, 따뜻해. 약초물로 목욕을 하는 남자. 그런데 어쩐지 남자의 자세가 좀 기묘합니다. 아니 그렇게 계시면 안 불편하세요? 세상이 제일 편한 장세. 그 자세가요? 네. 아니 이게 불편하죠?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네. 편한 자세로 몸을 푹 담그는 게 비법. 비누칠은 금물이라는군요. 목욕을 마친 남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가루를 물에 넣고 섞는데요. 이번엔 그 물에 머리를 감기 시작합니다. 그 하얀 건 뭐예요? 아, 이거요? 예, 이거. 먹을 수도 있죠? 이게 밀가루예요. 이거 밀가루예요? 네. 밀가루라고요? 밀가루로 머리를 감는 게요. 네. 샴푸보다 더 좋아요. 그럼 머리가 잘 씻겨져요? 아유, 퍼보세요. 더 부드럽죠. 머리에 있는 기름때를 훨씬 더 빨리 지워요. 그리고 친환경에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고 했던 것들이 전부가 다 냇물로 가서 오염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환경에도 친환경에도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자연도 좋은 그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토굴집 창을 여는 남자. 흙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토굴집에 또 작은 토굴이 숨겨져 있었군요. 이곳은 자신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곳이라는군요. 갑자기 알 수 없는 동작을 시작하는 남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선하고 있어요. 참선이요? 네. 이 양쪽이 다 흙이잖아요. 흙은 우리가 이제 땅은 어머니라고 한다면 이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세차게 흔드는데요. 이건 무슨 동작이죠?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것은요. 네. 목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잡념을 떨구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는 어쩌다 산으로 와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됐을까? 한 1년을 했는데 도저히 체질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이보다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 제대 후 조선소에서 일을 했지만 작업 환경을 견딜 수 없었던 남자는
산으로 들어와 큰 행복을 느꼈다는데요.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바람을 담아 토굴집을 짓게 됐다는 남자. 더도 덜도 말고 산이 내어주는 만큼만 받는 산중 생활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산에서의 삶이 행복한 이유는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남자. 그에게 산은 보물창고나 다름없답니다. 약재에 닭을 넣고 가마솥으로 푹 구우면 요즘 같은 날씨에 더할 나위 없는 보양식이 됩니다. 와. 각종 약재까지 들어갔으니 더 든든할 것 같군요. 이젠 식사를 하려나 했더니 또다시 토굴에 들어가 참선을 시작하는 남자. 저 왔어요. 참선하고 계시네? 네. 이제 왔어요? 네. 그때 집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체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이 자신만의 수련을 거듭하는 두 사람. 선생님. 네. 아, 저분 누구세요? 아, 제 안사람이에요. 아, 아내분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토굴에서 생활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괜찮아요. 살만해요. 살만해요? 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살만해요. 그저 웃지요. 이 토굴집은 두 사람의 보금자리이자 수련장이기도 합니다. 참선을 마친 남자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남자가 도착한 곳은 빛 한 점 없는 창고 같은 곳인데요. 여긴 또 어딜까요? 그럼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가 자연 숙성 토굴이에요. 자연 숙성 토굴이요? 네. 이곳은 저장고로 사용되는 토굴이랍니다. 아, 이렇게 큰 냉장고 본 적 있어요? 아, 그러게. 여기가 이제 천연 냉장고라고 봐야죠. 땅 속의 온도가 보통 11도, 14도 정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그게 발효의 온도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땅 속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완전히 이제 이런 것들은 약이에요, 약. 묵히면 묵힐수록 약이 되는 음식들. 남자가 아내를 위해 손수 마련한 보양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네. 아하하하. 고마워요. 어우, 완전. 닭다리 먹어봅시다. 지금은 살만한 이 집에 웃지 못할 사연도 있었다는데요. 여기 말고도 조그만 토굴이 있는데 자다가 벽이 무너져가지고 오. 네 그래가지고 왔어요. 벽이 무너졌다고. 아니 이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너희들 둘이 공부하면서 자라. 그랬더니 이제 둘이서 자고 있는데 애들이 아빠 뭐야 토굴이 무너졌어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안으로. 사연이 담기고 세월이 쌓였기에 더욱 소중한 공간입니다. 남자가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어제 작업해놨던 게 이만큼 찼네요. 고로쇠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죠. 한 방울 한 방울이 이렇게 이제 이걸 모으는 거예요. 고로쇠물은 2, 3월에만 얻을 수 있는데요. 미안하고
고맙다. 귀한 물을 얻어가는 만큼 나무에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어제 끓여놓은 물로 세수를 하는데요. 세수는 고양이 세수? 다음은 흐트러진 머리를 질끈 동여맵니다. 머리는 왜 이렇게 들리시는 거예요? 이게 습이죠. 예. 습관이라고 봐야 되려나? 20대 때부터 제가 머리를 길고 살았어요. 아직까지 저는 향수 한번 써본 적도 없고요. 로션 스킨 발라본 적이 없어요. 제 얼굴에. 평생 동안. 갔다 올게요. 네. 아내가 외출에 나서자 남자도 가방을 챙깁니다. 그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산.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길을 걷다 멈춰서는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갑자기 산 곳곳에 뭘 뿌리기 시작하는 남자. 자세히 살펴보니 씨앗 같은데요. 이제 가을에 받아놨다가 네. 뭐예요 이게? 이게요? 더덕 씨앗이에요. 씨앗은 이렇게 겨울에 뿌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이 친구들이 탈피를 해요. 개갑을 해서 그냥 씨앗을 바로 잘 내려요. 자연의 품에서 살아가기 위해 늘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합니다. 갑자기 나무 앞에 걸음을 멈춘 남자. 또 올라가려는 걸까 했더니 이번엔 나무를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아니 왜 느닷없이 나무를 치는 거죠? 아니 그럼 나무는 왜 때리시는 거예요? 이제 포자를 일깨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붙어야 될 나무인데 상황버섯이라든지 이 친구가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포자를 깨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자를 이렇게 깎아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이 붙는다는 이야기죠, 버섯이. 산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이 남자. 어쩜 이리 자세히 알 수 있는 걸까? 제가 뽕나무가 많은 곳으로 왔죠. 네. 이것들은 이제 땅이 이제 음습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해발 한 400 정도 되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에 바로 뽕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금피라고 쓰는 느릅나무. 유금피가 많은 곳이 있고, 나를 데리고 말 그대로 생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산에다 나를 던져놔도 나는 어디 가면 그런 나무들이 많고 저런 나무들이 있겠구나라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산을 보는 방법이죠. 땅만 봐도 땅에서 자라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남자. 지난 30년간 전국의 산을 다니며 비로소 산을 보는 방법을 깨닫게 됐다는데요. 산을 오르다 보면 위험과 마주할 때도 있는 법. 그러나 이 남자는 오히려 그런 곳을 찾아다닌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산을 오르다 말고 갑자기 가방을 내려놓고 그대로 앉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했더니 벼랑간 고개를 흔드는 참선이 시작되는데요. 그는 왜 이곳에서 참선을 하는 걸까? 여기가 멧돼지가 가장 많이 앉아서 노는 곳이에요. 여기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노는 곳이 천하의 명당이라 명당이죠. 보세요. 이렇게 좌청룡 우백호가 딱 열려져 있고 이렇게 기운이 맑은 곳에서 참선을 하기도 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선 두려울 게 없다지만 그에게는 고비도 많았습니다. 그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보고
불러도 보고. 그런데 또 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산을 오르실 거예요? 내 사주신이 멀쩡할 때까지. 아, 그러니까 내 기운이 닿는 데까지는 갈 거죠. 산에서 내려온 남자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솔잎을 뜯어갈 모양인데요. 준비한 장작을 들고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요. 방에서도 뭔가를 준비합니다. 방바닥이 얼마나 뜨겁던지 보면은 이부자리가 막 타잖아요. 아유, 그죠? 그걸렸네. 조금 전 채취해온 솔잎을 이불 위에 놓곤 그 위에 또 다른 이불을 덮는데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이거 설립 침대? 솔잎 침대. 설립 침대로 이렇게 찜질방을 만드는 거예요. 아, 방이 달궈지면 네. 이제 이곳에서 찜질을 할 거예요. 바닥에선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되어졌구나. 미리 데워둔 기왓장을 단전에 댄 채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는데요. 이게 천년 된 기와인데요. 아, 이 기회가 천년이나 됐어요. 천년 전에 있던 사찰에 기와 조각을 제가 구했어요. 보통 기회가 아니네요. 찜질할 때라든지 그럴 때 제가 이걸 써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죠? 이러한 소소한 것들 이게 행복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절엔 어쩐 일로 온 걸까요? 저는 이제 고성군 문화관광 해설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봉사에서도 아주 위례가 깊은 찾아가는 탐방 코스인데요. 지금 이제 바로 이곳이 바로 등공대라는 곳이고요. 스님 31분의 스님들이 등공했다는 이제 그 기념을 나타내는 기념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가 켜켜이 내려앉은 자연 속에서 남자가 바라는 행복은 무엇일까?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는 거 그건 아무나 못할걸요. 이렇게 사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산이 좋아 산에서 살고 같이 사는 게 좋아 더불어 산다는 남자. 늘 자연의 품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